자, 이번에는 임상 케이스를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오픈바이트 케이스입니다. 오픈바이트라는 상태는 한국말로 개교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교합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치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즉 앞니가 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픈바이트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모든 치아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니가 이렇게 열려 있어서 앞니가 일을 못하면은 어금니가 앞니가 할 일을 대신하게 되겠죠. 씹는 것도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일단 저작의 문제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앞니의 일까지 대신하게 되면 어금니에 좀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어금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시는 분들이 턱관절 쪽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앞니가 벌어져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발음 문제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여기다 혀를 대면서 이 공간을 밀폐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앞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혀를 자꾸 앞으로 갖다 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위아래 앞니가 더 앞으로 뻗어지면서 앞니 벌어지는 게 심화돼요. 그래서 악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바이트의 문제점인데, 이러한 오픈바이트는 그냥 보기에 앞니가 벌어져서 앞니뿐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정교합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바이트의 치료는 구조 개선과 기능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구조 개선이라는 거는 치아가 위아래 앞니가 벌어졌으니까 다시 갖다가 붙여주는 이제 치아 배열을 통한 개선이 되겠죠. 교정 치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기능 개선이라는 것은요, 혀가 자꾸 앞니 틈으로 들어가서 치아를 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혀 습관 등의 조절을 통하여서 기능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함께 보시죠. 처음에 이런 상태로 저희한테 오셨는데, 골격 자체도 앞뒤로 좀 차이가 크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로 뼈를 교정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교정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수술을 바로 그냥 하겠다 확정 짓지 않고, 아직 아이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따라오는지를 보고, 만약에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성장이 완료됐을 때 수술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턱관절 엑스레이를 좀 먼저 보시면은요, 개교합 환자들에서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린 나이인데도 턱관절이 좀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이 이 상부가 이렇게 모자처럼 둥그렇게 봉긋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제 이 개교합인 경우에 이제 어금니 쪽에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턱관절 쪽으로도 위에한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요, 턱관절 끝부분이 맨 윗부분이 평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짧아집니다. 이게 악화가 되면은 점점 더 앞니 부분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정을 진행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주 약한 힘을 주면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 가운데 혀가 있잖아요. 혀가 습관적으로 자꾸 앞쪽을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처음부터 혀를 입 천장에 붙이고 침을 삼키는 연화 연습을 계속 시키면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정 초반부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점점 맞춤형 철사를 넣어서 치아의 위아래 관계도 더 개선시키는 식으로 천천히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무리될 때인데요, 치료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고, 이 아이도 저희가 이야기해주고 권유하는 대로 습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했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분들도 이제 수술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 하셨는데요. 특히나 또 우리가 예의주시했던 턱관절에 대한 불편감도 없이 치료가 아주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교합 환자분들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혹시라도 이게 다시 개교합이 재발, 앞니가 벌어지려는 경향은 없는지, 턱관절이 짧아지는 경향은 계속 일어나진 않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앞니가 벌어진 경우들, 이런 개교합 케이스를 보게 될 경우에서는 이거 앞니로 면 같은 거 끊어먹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금니들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그러면 턱관절 장애로 또 연결되고, 그러한 턱관절 장애가 또 턱을 짧게 만들면서 앞니가 더 벌어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개교합이라는 부정교합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재발 가능성도 높고 치아를 다시 닫아주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이죠. 아이가 이제 치료 시기에 늦지 않게 정기검진을 꼼꼼히 잘 받아주시고, 치료를 우리가 필요하다, 치료를 하기로 했다 결정을 했다면은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치료가 잘 끝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기 때 손가락 빨기 이런 거를 만 3살 이내까지의 손가락 빨기 정도는 뭐 괜찮은데, 만 3세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손가락을 빨다 보면요, 치아, 위치아랑 아래치아 사이에 틈새가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벌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가락 빨기 습관 같은 거, 뭐 연필, 깨물기 이런 습관들을 빨리 끊어주면은 다시 입술의 힘, 혀의 힘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아래 틈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때 혀가 갑자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으로 자꾸 혀가 비집고 들어간다. 그러면 닫혀지질 못하고 계속 또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습관만으로도,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턱관절과 이 개교합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연구에는 턱관절과 부종교합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또 어떤 연구는 턱관절과 부종교합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상반된 연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턱관절 쪽에 어떠한 질환, 관절염 같은 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턱관절을 자꾸 공격하는, 턱관절이 자꾸 짧아지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턱관절을 유심히 보시면은 턱관절을 통해서 위턱뼈랑 아래턱뼈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턱관절을 중심으로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이렇게 씹히기 때문에 턱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아래 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개교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옛날에는 괜찮았고 악습감도 없었는데, 뭐 손가락 빨기나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뒤에 깨무는 습관도 없었는데 얘가 앞니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치과 와서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외로 아이의 다른 습관 때문이 아니고 턱 쪽에 있는 어떤 질환 때문에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에도 숙련된 의료진들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